헬스를 노래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중량은 고음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음이 잘 올라가면 인상적이듯 고중량을 잘 들면 운동을 잘해 보입니다. 특히 경연 프로그램에서 고음 가수들이 높은 순위를 받듯 고중량을 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죠. 하지만 가수들의 노래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고음만 질러대면 듣는 사람을 피로하게 하듯 고중량 훈련만으로는 좋은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무기라도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고음만 갖게 된다고 노래를 잘할까요? 노래 못하는 사람의 고음은 듣는 이에게 고문이 됩니다. 그들은 대체로 발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노래에서 발성은 헬스에서 자세입니다. 발성은 좋은 소리를 내는 방법임과 동시에 목을 보호하는 기술이기도 하죠. 좋지 않은 발성으로 노래를 한다? 목에 무리가 갑니다. 좋지 않은 발성으로 고음 위주의 노래를 한다? 목이 다칩니다.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자세로 운동하는 건 몸에 무리를 주고 좋지 않은 자세로 고중량 훈련을 하는 건 몸을 다치게 합니다. 그럼 헬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극은 노래로 치면 뭘까요? 노래를 듣기 좋게 부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같아도 누군가의 노래는 더 듣기 좋고 똑같이 악보대로 부르는데도 누군가의 노래는 더 맛이 나고 소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헬스에서 자극은 그런 겁니다. 같은 무게로 같은 자세로 들지만 누구는 자극을 주고 누구는 못 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죠. 드물지만 발성이 좋지 않은 가수들이 있고 고음이 안 되는 가수들은 많습니다만 듣기 싫게 노래하는 가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헬스 상급자들 중에는 고중량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석적이지 않은 자세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극을 주지 못하는 헬스 상급자는 없습니다. 자극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익혀야 합니다. 이제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근육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무겁게만 들려는 것은 노래방에서 다들 듣기 싫어하는데 괴성만 싸지르는 고음병자와 같습니다. 자극만 찾으며 너무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는 것은 원곡에서 키를 많이 낮춰서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듣기 싫진 않지만 음역대가 너무 낮으면 울림을 주지 못하죠. 결국 노래를 잘하려면 바른 발성과 정확한 음정으로 어느 정도의 고음도 낼 수 있어야 하듯 헬스에서도 좋은 자세로 자극을 느끼며 운동하되 어느 정도의 고중량은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노래를 잘하는 요건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색입니다. 헬스에서는 그게 타고난 체형과 근육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JYP 형님의 심사평 중 동의할 수 없는 게 목소리를 연출하지 말고 말하듯 노래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듯 노래 불러서 듣기 좋으려면 타고난 음색이 좋아야 합니다. 타고난 음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정직하게만 소리를 내면 발성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매력적인 소리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여러 기술로 목소리를 연출하는 거고요. 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체형과 타고난 근육 모양이 있고 운동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타고난 사람들의 그것처럼 될 순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지훈 가수, 권상우 배우 같은 몸을 꿈꾸며 헬스를 시작하지만 결과는 무한도전 화보 촬영이 되는 이유는 성시경 가수나 볼빨간 가수의 노래를 웬만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불러도 별로인 이유와 같습니다. 음색이 깡패고 체형이 깡패인 사람들의 그것은 따라할 수 없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다음 영상을 통해 타고난 체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고 오늘은 중량과 자극에 대해 더 명확히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로 들라는 거냐? 자세가 바르고 자극이 온다면 무겁게 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헬창들이 괜히 텐랩 하는 게 아니라 10개 정도 들었을 때 실패 지점이 오는 중량이 그 적정 중량입니다. 10개 가능한 중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몇 세트 하라는 거냐? 당신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2, 3세트 만에 근육을 털어버리는 기술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5세트 정도가 필요하고 기술과 정신력이 떨어진다면 더 많은 세트를 해야겠죠. 비헬스인들은 헬스를 잘하는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하는데 헬스를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술을 익혀야 하니까.
저도 컨디션이 좋으면 종목당 5세트만 하는데 운동이 잘 안 되는 날은 한 종목을 10세트, 20세트씩 합니다. 나는 자극이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냐? 근육량과 자극은 대체로 비례하니 근육이 없는 초급자 때는 당연히 자극이 잘 안 옵니다. 그때 누군가 자극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혹하죠. 그건 마치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과 같습니다. 당신을 속이는 것이거나 그 사람에겐 정답이지만 당신에겐 아닙니다. 덤벨 뱅뱅 돌려서 이두와 가슴에 자극을 얻어봐야 결국 덤벨 컬과 벤치프레스 같은 메인 운동으로 자극을 못 느끼면 의미 없습니다. 또 간혹 좋지 않은 자세로 운동하는 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잘 타고 나서 혹은 못 타고 나서 특이한 자세를 하기도 하고 부상 이력이 있어 자신만의 자세를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마치 연륜 있는 가수들이 라이브에서 애드립을 넣듯 헬스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식이 하나 둘 생깁니다. 그럼 노래를 못 하는데 애드립만 넣으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애드립이 어설프다면요? 헬스도 초급자는 상급자의 특이점이 있는 기술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정자세라 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수행했을 때 몸이 다치지 않으면서 목표하는 근육이 사용되는 자세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서 다른 걸 찾는 건 운동의 다양성이 아닌 도망입니다. Run. 그래서 어쩌라고? 당장 근육에 자극이 없어도 정자세를 반복, 숙달하면서 근육과 근신경계를 발달시키면 자연스럽게 자극이 따라옵니다. 3개월 만에 못 만들고 인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헬스를 처음 하고 몇 달밖에 안 한 초보자, 초급자라면 그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노래를 못 부르는데 무작정 많이 부른다고 잘해지지 않습니다. 숨 쉬는 방법부터 소리를 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야죠.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헬스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종목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정확한 자세로 매일매일 익혀나가야 합니다. 숄더 프레스도 제대로 못하면서 레터럴 레이즈에서 덤벨을 회전시켜서 자극 주는 기술을 배우고 자기 체중의 바벨 스쿼트도 일어서지 못하면서 레그 익스텐션 가서 자극 쥐어짜 봐야 일시적인 자극봉에 취하는 것 뿐입니다. 흑자 너보다 몸 좋은 누구는 스쿼트 안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안 하는 거죠. 넌 못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도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Run. 초등학생이 고등교과서 몇 페이지를 이해했다고 고등학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세요. 흑자 헬스 합시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 재미나게 만들게요. 기대해주세요.